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단원이 약간 살짝 마이너한 단원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단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대해서도 이제 교과서 같은 데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그런 단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쌤이 이제 특강으로 준비를 했고, 이 특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 어느 정도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안목 그리고 그런 실력을 기르게 될 거라고 쌤이 이제 자부합니다.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두 가지 개념으로 이제 쌤이 설명을 할 건데, 첫 번째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고요. 두 번째는 우리 본 강의죠. 본 주제죠. 근의 분리. 혹은 이제 지금은 또 근의 위치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요거 이렇게 두 가지 개념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1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인데요. 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5개의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자, 일단 먼저 2차 방정식 일반적으로 이렇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뭐 요런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a, b, c는 실수고요. 그랬을 때 다음이 성립한다 하면서 5가지를 쌤이 갖고 왔는데, 아마 여러분 1번과 2번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자, 1번, 2번. 1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와 그 똑같은 말은 d가 0보다 크다죠. 그죠? d가 0보다 커야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간다. 서다두실 요 내용이고요. 2번. 만약에 서로 다른이란 말을 뺐어요, 쌤이. 그냥 실근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중근도 실근에 포함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d가 0보다 크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d가 0인 경우까지도 포함을 해줘야 합니다. 중근도 실근이니까. 그래서 요 두 개 합쳐서 d가 0 이상이다. 요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아마 요거 두 개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거고요. 요 세 가지가 새로운 내용인데 요걸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3번은 뭐냐면요. 실근은 실근인데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예요. 그냥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그냥 두 실근을 갖는다가 아니라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이제 중근은 여러분 중근은 여기서는 이제 두 개로 셉니다. 두 개로 간주하는 거야. 두 개의 실근으로 간주합니다. 알겠죠? 두 개의 실근으로 간주를 합니다. 근데 그냥 같을 뿐이에요. 두 개의 같은 실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조건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그러면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될까?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그 문장이 나오면, 이거는 d가 0보다 커야 한다라는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조건이 나오면, 그러면 어떤 조건을 따져야 되냐는 거죠. 혹은 두 음의 실근을 갖는다. 둘 다 음수인 거죠, 근이. 중근도 포함이에요, 여러분. 중근도 포함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 이렇게 마이너스 2로 중근 나와도 이거는 두 음의 실근으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두 실근이 이제 부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양근, 양의 실근, 하나는 음근, 음의 실근, 이런 경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쌤이 이제 정리를 했는데 3번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두 실근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d가 0 이상이 돼야 돼요. 일단 오케이. 중근도 두 개로 치기 때문에 d 0 이상 이렇게 일단 이거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양의 실근이려면 여러분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양의 실근이려면 자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양의 실근이면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 둘 다 양수 쪽, 이 플러스 쪽에서 근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당연히 이 알파와 베타가 둘 다 양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둘 다 양수라는 걸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이 알파와 베타를 더했을 때 걔가 0보다 크겠죠, 당연히. 그래서 두 근의 합이 0보다 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둘이 곱한 것도 0보다 크겠죠? 그래서 두 근의 곱도 0보다 크고, 이렇게 두 가지만 추가로 더 따져주면 됩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일단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d가 0 이상이다. 요거 하나 쓰시고,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다. 둘 다 양수니까. 그리고 둘 다 양수니까 당연히 두 근의 곱도 0보다 크다. 요렇게 세 개를 따져서 요거를 셋 다 만족하는, 연립하는 거예요. 연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셋 다 만족하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두 음의 실근 같은 경우에는 요 경우에는 하나만 달라요. 일단은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d가 0 이상이다. 이거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두 근의 합이
아무래도 이제 음의 실근인 경우에는 여러분, 음의 실근인 경우에는 이쪽에 있단 말이야. 이쪽에 이렇게 두 근이 있는 거라서 둘 다 음수라 당연히 두 근을 합할 경우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이 0보다 작다. 요거 하시면 되고, 대신에 둘 다 음수니까 곱하면 다시 0보다 커집니다. 그래서 두 근의 곱이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두 실근이 서로 다른 부호.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두 실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다 써줄게요. 두 실근의 서로 다른 부호는 뭐냐면, 이렇게 y축이 있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생긴 거.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예요. 하나는 음수. 이렇게. 이런 거죠.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렇게 있어서, 약간 이제 음수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지게끔 하는 것도 있겠죠. 여기가 음수, 여기가 양수. 이렇게,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양수 쪽이 조금 더 길이가 좀 더 길죠. 얘는 음수 쪽이 좀 더 길이가 길죠, 그죠? 아무튼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요 경우에는 뭘 따지냐면 일단은 판별식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조금 신기하죠. 선생님 이거 근이 두 개니까 근이 두 개니까 D가 0보다 크다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오케이? 근데 그럴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합도 따질 필요가 없고요. 그냥 두근의 곱만 따지면 됩니다.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다 보니까 당연히 둘이 곱하면 무조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요것만 여러분들 따지시면 끝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5가지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암기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꼭 해주시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도 계속 나와요,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 3번이나 4번에서 만약에 서로 다른이란 말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 양의 실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오케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이 앞에 이 서로 다른이란 말이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서로 다른 거니까, 이 0이다만 빼주면 됩니다. 이거를 그냥 0보다 크다라고만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두 음의 실근이다라고 하면 0보다 크다라고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중근만 빼주면 되는 거니까 D가 0 이상이다 대신에 D가 0보다 크다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이란 말 붙으면 여기 나와있죠. 서로 다른이란 말 붙으면 D가 0보다 크다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5번만 조금 여러분 이 3번이나 4번은 그럴듯한데 이 5번만 약간 이해가 안 가죠. 왜 이 판별식이랑 요 두근의 합은 왜 따질 필요 없지? 왜 두근의 곱만 따지는지? 요게 조금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살짝 해줄 건데, 자, 그래서 여기 쌤이 준비했죠. 5번 조건에서는 판별식과 두근의 합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왜 따질 필요가 없냐면, 간단하게 쌤이 설명해 줄게요. 두근의 합 같은 경우에는,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릅니다. 양수일지 음수일지 몰라. 그래서 구별이 안 됩니다. 구분을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얘 같은 경우는 보세요.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이 양수 쪽 근이 크고 음수 쪽 근이 작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 두 근을 합할 경우 0보다 커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음수가 더 크고 양수가 더 짧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둘이 합할 경우 이제 작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두 근의 합이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릅니다. 심지어 또 0일 수도 있어요. 그죠? 만약에 이제 정확하게 대칭이어가지고 막 여기 5 마이너스 5 그러면 두 근의 합은 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6 여기가 뭐 마이너스 1 이러면 둘이 합하면 양수죠.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가 뭐 마이너스 4 여기가 1이면 이러면 이제 두 근을 합하면 음수죠.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얘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조건을 뭐 명확하게 따질 수가 없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판별식은 왜 따질 필요가 없냐? 그렇지. 판별식은 솔직히 따져봐야 되겠지 않을까요? 왜냐면 근이 어쨌든 한 개. 양수 하나, 음수 하나니까 그러면 어쨌든 서로 다른 실근인 거잖아요. 그죠? 같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D가 0보다 크다 정도는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얘는요. 왜 안 따지는 거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따질 필요가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따질 필요가 없냐면 따질 필요가 왜 없냐면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거든요. 그죠 여러분?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지금 보시면 두근의 곱을 이미 따지고 있어요. 근데 알다시피 두근의 곱이 여러분 그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하면 a분의 c예요. 그게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소리는 결국 A와 C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AC 가 0보다 크다는 얘기거든요. 미안, 작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A와 C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음수예요. 이놈이 음수. 그지? 그럼 이놈이 음수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양수란 얘기예요. 양수. 그리고 B제곱은 0 이상이에요, 여러분. 그죠? 어떤 숫자의 제곱이니까 최소 0이고 0보단 크겠죠. 0이거나 0이거나 0보다 크거나. 그지? 그럼 결국에는 여기는 이 왼쪽에 있는 이 숫자는 0 이상이고 여기는 무조건 양수고 그러면 0 이상인 숫자랑 0보다 큰 양수랑 더하면 당연히 얘는 양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양수라는 게 이미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두 개 갖는 거죠. 무조건 두 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무조건 두 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근의 곱만 0보다 작기만 하면, 이 판별식은 무조건 따라가기 때문에, 그냥 요거 하나만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뭐 2개는 외우셨을 거니까 이 3개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문제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그잼플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x, k 플러스 7은 0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1번 두근이 양수. 자, 두근이 양수이면 여러분 3가지를 따져야 돼요. 첫 번째는 d가 0 이상이다. 두 번째는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이 0보다 크다. 세 번째는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이 0보다 크다. 이거 3가지 따져주면 됩니다. 자,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d가 0 이상이다부터 따져볼게요. 그러면 d는 이제 4분의 d를 쓸게요. 4분의 d를 쓰면은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요렇게 돼. 그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k제곱 플러스 2k인데 여기 빼기 k니까 k 그리고 플러스 1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돼. 요게 0 이상이다 나와요. 그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2, 0 이상이다. 요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결국 계산하면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or k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다. 요거 볼게요. 그러면 두근의 합이 0보다 큰 거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해주면은 결국 2k 플러스 1 요게 이제 두근의 합이죠. 그죠? 요게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정리를 해주면 2로 약분하고 k 넘기면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나오겠네요. 그죠? 우리 결과만 이제 형합표 좀 쳐놓을까요? 이렇게 쳐놓을게요. 다음에 이번에는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 그러면 두근의 곱이잖아. a분의 c니까 k 플러스 7 이게 0보다 큰 거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k는 마이너스 7보다 크다.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3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이거 3개로 뭐 할 거다? 연립할 거예요. 연립한다는 얘기는 셋의 공통 범위를 구한다는 얘기예요. 요거 셋의 공통 범위를 구할 거야. 그치? 그러니까 겹치는 거를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리면 여러분 이제 수직선을 긋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3, 여기는 2가 돼.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야 지금. 요렇게. 그다음 마이너스 1보다 크다니까 마이너스 1은 어디야? 마이너스 1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요거보다 이제 크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7보다 크다. 마이너스 7보다 크다?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7이겠지. 요거보다 크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셋의 공통 범위가 여기죠, 여기. 세 개의 공통 범위가 지금 이쪽이에요, 이쪽. 자, 이쪽이 지금 셋의 공통 범위니까 답은 K가 2 이상이다. 요게 이제 최종 답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공통 범위 헷갈리시면 수직선 이용해서 그래프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수직선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공통 범위 구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2번 볼게요. 2번은, 지금 보시면, 2번 같은 경우에는 두근이 음수인데 서로 다른이란 말이 붙었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말이 붙으면 d가 0보다 크다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d가 0보다 크다. 이제 등호가 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수니까 음수는 두근의 합이 0보다 작아야 돼요. 대신에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곱하면 다시 플러스 되니까 0보다 크다가 되겠죠. 이렇게 3개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가 0보다 크다 따져볼게요. 그러면 4분의 D 사용할 거고요. 요거 사용하면 여러분 이거 위에 있는 거 계산한 거 살짝 베낄게요. 위에 있는 거 계산하면 K제곱 플러스 K-6 요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K 인수분해까지 하면 K 플러스 3, K-2가 되는 건데 대신에 0보다 크다예요. 0보다 크다. 그러면은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K는 2보다 크거나 그지? 등호가 빠졌죠. 그죠? 그 다음에 두근의 합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럼 두근의 합이 0보다 작은 거니까 두근의 합이 2k 플러스 1 요게 0보다 작은 거야.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0보다 커야 되죠? 이거는 그냥 위에 있는 거랑 동일하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 위에 있는 친구랑 그죠? 그래서 식이 같기 때문에 그냥 k가 마이너스 7보다 크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셋의 또 공통 범위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헷갈리면은 뭘 그려라? 수직선을 그려라. 그래서 수직선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이랑 2가 있고 날개 값이죠. 요렇게랑 요렇게. 자,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1 작다.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죠. 그거보다 작은 거니까 요거예요. 요거. 이번엔 색깔을 다 다르게 해볼게요. 마이너스 7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7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7이 여기 있으니까 요거보다 큰 거예요. 마이너스 7보다 이제 큰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셋의 공통 범위를 구하면 여기에요. 여기. 그죠? 여기가 딱 셋의 공통 범위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를 답으로 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7보다 크고 x가 아니라 k죠? k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 여러분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는 하나만 따지면 돼요. 요거는 딱 하나만 따져주면 됩니다.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만 따져주면 됩니다. 제일 쉬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0보다 작다. 0이 사라졌네. 자, 그래서 0보다 작다니까 결국에는 k 플러스 7 두근의 곱이 k 플러스 7이었죠. 아까 그죠? 요게 0보다 작다니까 그냥 바로 답이 나오죠. k는 마이너스 7보다 작다. 요게 그냥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k가 마이너스 7보다 작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3번, 4번, 5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이제 하나씩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요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사실 이쪽 부분은 그렇게 이제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 여기보다는 이제 개념 2번. 개념 2번이 이제 진짜 이제 근의 분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2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혹은 이제 근의 위치라고도 요즘 부르는데, 자, 여기 황금펜 한번 칠게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강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라고도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게 예전부터 요거를 이제 근의 분리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이제 2차 방정식 근의 분리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문제의 유형인데요.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2차 방정식 ax 플러스 bx 플러스 c는요. 근데 앞으로 이제 a는 양수일 때만 보통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래프 그릴 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양수일 때가 더 편하잖아요. 아래로 볼로. 그죠?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는 가정을 일단 깔고 들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놈이 두 실근을 가지는데, 그죠? 두 실근을 가지는데, 당연히 여러분 a가 만약에 음수면 그러면 이게 2차 방정식이니까 그냥 가볍게 마이너스를 양변에 다 곱해주면은 손쉽게 a가 0보다 크다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가지는데 이 두 실근의 위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건이 주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시키게끔 하는 어떤 문자, 어떤 실수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 유형을 우리가 근의 분리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이때도 이제 중근은 이제 두실근으로 간주하고요. 오케이? 자, 다시 여러분 뭐라고? 어떤 두실근이 있으면 그 두실근의 위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건을 줘요. 그리고 그 조건을 만족시키게끔 해달래. 그런 문제를 다 근의 분리 문제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제 하나만 그냥 가볍게 볼게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보자. 이거 봐봐. 2차 방정식 요것이 있는데, 그곳에 두 근이, 둘 다 뭐대? 3보다 크대. 그러니까 두 근이 둘 다 3보다 크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example 2 같은 경우에는 3보다 작을 때래. 얘는 두 근 사이에 1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두근이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있대. 이런 식으로 이 두 근의 어떤 위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건을 딱 주면서 그 조건을 만족하게끔 하는 어떤 문자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 이런 문제 유형을 우리가 근의 분리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근의 분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푸냐? 그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일단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기 때문에 이게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준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음수까지 따지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a가 0보다 크다는 조건만 딱. 그래서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다음 세 가지 조건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국룰이야, 국룰. 이 세 가지 조건 확인하는 게 국룰인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판별식 따져보는 거고, 두 번째는 축의 위치. 이게 이차함수기 있으면 요거 축 있죠? 요 축의 위치. 세 번째는 함수값이에요, 함수값. 근데 정확하게는 어떤 함수값이냐면 이 어떤 그 경계에 대한 함수값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어쨌든 요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확인하는 거야. 다시 뭐라고? 일단 먼저 조건에 맞게 그래프를 그려요. 대충 그리는 거야, 대충. 요거는 알겠죠? 대충 그래프를 그려요. 오케이?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a가 0보다 크다로 맞춰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x제곱 앞에 개수를 양수로 맞춘 다음에 그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을 따지는 거야. 근데 이 세 가지 조건이 판별식, 축의 위치, 함수값. 그래서 쉽게 외우기 위해서 판축함 이렇게 앞글자씩 따가지고 판축함이라고 외우는 거예요. 일명 판축함.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판축함이 피처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쌤이 재밌게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 세 가지를 확인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공식이 약간 없어요. 이게 약간 암기를 한다기보다는 여러분, 이거는 이쪽 파트는, 이 근해 분리 파트는요, 이 암기로 하면 한계가 있어요. 암기로 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돼요, 진짜. 이 암기를 하면은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에 있는 그 전에 했던 1번 같은 경우는 사실 얘 같은 경우에 암기를 해도 되거든요. 얘는 어떤 딱 이거 외에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근해 분리는 너무나도 많은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암기를 하면 진짜 한계가 없어요. 그냥 끝도 없고요. 진짜 만약에 암기한다고 치면 진짜 많은 걸 암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긴 좀 힘들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조건을 따질 줄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세 가지 조건은 바로 판축합니다. 근데 이제 쌤이 그 근해 분리로 문제로 자주 나오는 그 조건, 유형을 3개 정도는 쌤이 일단 써놓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미리 얘기하는데 이거 진짜 급한 거 아니고서야 이거 진짜 암기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자주 나오고 대부분의 문제집에도 요 정도는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쌤이 일단 적어 놓은 것 뿐이지, 여러분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볼 건데 뭐가 있냐면 두 근이 모두 어떤 숫자보다 크다, 요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어떤 숫자보다 작다, 요게 있고, 두 근 사이에 어떤 숫자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좀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물론 그거 외에도 당연히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쌤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제 살짝 넘어가면 요 이그젠플 1번, 2번, 3번은 쌤이 방금 말한 그 세 가지 유형입니다. 그래서 두 근이 모두 3보다 크다. 여기서 이제 m이 3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3보다 크다. 얘는 둘 다 3보다 작다. 얘는 두 근 사이에 1이 있는 거죠.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는 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근이 이렇게 알파 있고 베타가 있으면 요 사이에 지금 현재 1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1보다 큰 거고 하나는 1보다 작은 거죠. 이렇게 요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셈이 여기 언급하긴 했고요. 그 뒤에 있는 이 세 문제는 이제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암기하는데 되게 한계가 있고요.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하려고 해서 문제 풀려면 너무 힘들고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셈이 세 개를 적어 놓긴 했고요. 이렇게 따져야 할 것들을 적어 놓긴 했어요. 적어 놓긴 했는데 여러분 이제 이거를 스스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자주 나오는 요 세 개에 대해서 일단 해법은 적어 놓긴 했어요, 쌤이. 근데 이걸 한번 우리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증명을 해보겠다는 얘기야. 증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봐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두 근이 모두 n보다 크다, n보다 작다, 두 근 사이 m이 있다. 요거 한번 왜 이렇게 세 개를 따져야 하는지. 지금 보면 얘는 세 개 따지고 얘는 세 개 따지고 얘는 한 개만 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두근이 n보다 크다.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돼. 알겠지? 이거 여기도 나와 있거든요. 이거 보면 4번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건 조건에 맞도록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이걸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림으로 왜 이걸 제일 먼저 해야 되냐면 그림으로 먼저 여러분들을 구체화를 시켜야 돼요. 이 사람은 그림을 봐야 더 이게 머리가 다 잘 돌아가. 그냥 안 그리고 그냥 혼자 생각하려면 힘들어. 그래서 먼저 구체화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조건을 따져보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미리 이제 아까 이따가도 얘기할 내용인데 이 아까 쌤이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잖아요. 판축함, 판별식, 축의 위치, 함수값. 근데 이 중에서 이 판별식이랑 축의 위치는 경우에 따라서 안 따지는 경우도 있어요. 함수값은 거의 따지고요. 판별식이랑 축의 위치는 안 따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건 따지고 어떤 건 안 따지는데 그럼 쌤, 그 언제 따지고 언제 안 따집니까? 그 여부를 알려면 많이 풀어봐야 돼. 이 생각하는 힘이랑 이 내공을 길러야지 그게 보여요. 그냥 말할 수가 없어. 공식화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 진짜 그냥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했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거 위에서 말한 이 세 가지 조건 말고도 다양한 조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건 쌤이 example 4, 5, 6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세 개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제일 먼저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겠죠. 그래서 이게 그래프를 그리면 결국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이렇게 두 군이 있어. 그치? 무조건 아래로 볼록으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왜냐면 A가 0보다 크다를 이 전제로 할 거기 때문에 A가 0보다 크다를 우리가 전제로 할 거야. 그래서 두 근이 모두 m보다 크다라고 할 거고 그럼 m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게 두 근이면 m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일단 첫 번째 보면은 일단 두 근을 가져야 돼. 그지? 그럼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알파랑 베타 두 근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당연히 판축함 하나씩 따질 거거든요. 판축함 하나 따질 건데 판별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D가 0 이상이다. 알겠지? 이게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안 붙었죠? 서로 다른 말이 붙었으면은 이 등호 빼주면 돼. 알겠죠? 오케이? 근데 지금 그냥 두 근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D가 0 이상이다. 요거 따져주는 거야. 그 다음에 축의 위치. 자, 축의 위치는 여러분 이게 축이지. 지금 보면 얘가 축이거든. 맞죠? 얘가 축이란 말이야. 이게 축. 여러분 축의 방정식 아시죠? 축의 방정식 공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축의 방정식 공식이야. 그럼 당연히 여러분 이 축이 이 m을 기준으로 당연히 오른쪽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축의 위치가 m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축 자리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a분의 b를 여기다 대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이 축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a분의 b를 이렇게 대입한 거 이렇게 이게 이제 두 번째 축을 따진 거고요. 마지막 함수값 따질게요. 함수값은 뭐냐면 요 언급한 요 m 있죠. 요 m의 함수값이에요. 요 m의 함수값을 따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 m을 실제로 집어넣으면 요게 fm이잖아. 그치? 그럼 이 fm이 양수라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m을 함수에다 집어넣은 값이 0보다 크다. 그래서 요렇게 총 3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 3개가 위에서 쌤이 언급한 3개죠. 그죠? 쌤, 그러면 이 3가지를 다 따져야 합니까? 네, 다 따져야 돼요. 여러분, 다 따져야지 이 그래프가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 이 판별식을 안 따진다고 해볼게요. 이거 안 따지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생겼다 해볼까요? 여기가 m이고 그러면은 축은 지금 현재 m보다 큰 거 맞죠? 요 조건 만족하죠? 그 다음에 m 집어넣으면은 fm 0보다 큰 거 맞지? 이것도 조건 만족하죠? 하지만 애초에 두 근이 없어요. 허근이에요, 허근. 그니까 안 되는 거야. 맞지? 오케이? 그래서 얘 따져야 돼, 무조건. 그 다음에 얘도 무조건 따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또 왜 따져야 되냐면 자, 만약에 D가 0보다 커. 이렇게 두 개를 만족한다고 쳐보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D가 0보다 큰 거 맞죠? 두 근이니까. 그 다음에 M을 대입하면은 0보다 큰 거 맞죠? 그죠? 하지만 축을 안 따질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두 근이 M보다 작은 경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무조건 따져줘야 돼.
마지막으로 요 함수값도 무조건 따져야 돼. 왜냐면 이렇게 두 개만 따지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 수도 있냐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3이 있는 거지. 여기에 m이 있는 거지. 여기 알파, 여기 베타. 그러면 일단 두 개 가지니까 이거 만족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축이 지금 m보다 오른쪽인 거 맞죠? 하지만 여기 보면은 둘 다 이 알파가 지금 보면 m보다 작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함수값이 음수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조건은 이제 알파랑 베타가 둘 다 m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이 3박자가 다 맞아야 돼. 뭐 하나라도 빵꾸가 나면은 항상 이 그래프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그죠? 쌤이 지금 다 하나씩 그려줬죠. 그죠? 안 되는 예를.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합니다. 자, 이제 2번 볼 건데 2번은 사실 얘랑 되게 비슷해요. 크다랑 작다로 바뀐 거라서 사실 거의 다 비슷하고요.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이제 둘 다 작은 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알파, 베타면 여기가 이제 m인 거지. 이렇게. m. 그래서 달라진 점은 뭐냐면요. 일단은 판축함에서 웬만한 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크죠.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고요. 당연히 서로 다른 말 붙으면 이제 0 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축 같은 경우에는 얘가 축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제 축이 이 m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죠. 그죠? 왼쪽에 있기 때문에 축은 m보다 작다. 이 부분이 다르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b가 m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다르겠네. 이제 여기가 다르겠네. 그 다음에 함수값을 실제로 함수값 집어넣으면 fm이 현재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fm이 0보다 크다. 그래서 나머진 다 동일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3개 따져줍니다. 자, 이것도 역시 3개를 다 따져서 여러분 공통 범위를 구해야 돼. 알겠죠? 공통 범위 알겠지? 겹치는 부분을 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두근 사이에 m이 있다. 요거 한번 볼 거야. 두근 사이에 m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역시 조건에 맞게 그래프 그려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는 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지금 현재 알파, 여기가 지금 베타라고 한다면, 그쵸? 그러면 두근 사이에 m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 뭐 요렇게 m이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물론 이제 요 m이 여러분 요 m이 지금 요게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약간 베타 쪽에 가깝게 있을 수도 있고 알파 쪽에 가깝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우리가 판축함을 다 따져볼 건데 여러분 일단은 판축함을 일단 쌤이 써놓긴 할 거야. 근데 일단 좀 쉬운 것부터 해볼까? 이 함수값은 쉬워요. 일단 fm이 무조건 0보다 작아야겠네.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m을 집어넣으면 이제 아무래도 사이에 있으면 무조건 여기가 음수가 찍힐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나왔어요. 요거. 그럼 이제 판이랑 축을 따져야 되는데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얘는 따질 필요가 없어. 둘 다. 왜 따질 필요가 없냐면요. 일단 축부터 설명할게요. 축은요. 얘가 축인데 지금 그림상으로는 이 축이 지금 m보다 크죠. 지금은. 근데 쌤이 아까 그 얘기 하지 않았어? 이게 m이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m이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는 건 맞잖아. 이게 베타에 가깝게 있을 경우에는 축이 반대로 이제 m보다 작아요. 그리고 m이 가운데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 축이랑 m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축의 위치를 이 m이랑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불가능해요. 뭐가 더 큰지 몰라.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축의 값이랑 축이랑 m의 대소관계를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요. 대소관계를 따질 수 없음. 그러니까 정확히 따질 수 없음.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판별식은요. 얘도 따질 필요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자, 봐보세요. 지금 얘도 이유가 있어요. 얘도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왜 있냐면 지금 보면은 fm이 0보다 작아요, 여러분. 그러면 음수를 갖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음수인 함수값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수인 함수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뭔 말이냐면 여러분 봐보세요. 얘는 우리 아까 a가 0보다 크다고 전제했잖아. 그럼 봐봐 여러분. 아래로 볼록이거든요. 아래로 볼록인데 m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0보다 작아. 그럼 0보다 작은 얘기는 뭐냐면 이 중에서
누군진 모르겠는데 m이 어딘가 있어가지고 m이 어딘가 있어서 요 집어넣었더니 얘가 0보다 작다는 얘기죠. 얘가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지? 누군진 모르겠지만, 그지? 이렇게 했을 때 누군진 모르겠지만 어떤 놈이 fm이고 얘가 0보다 작다는 얘기야. 그럼 0보다 작다는 얘기는 x축이 그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음수란 얘기 아니야, 그지? 그러면 x축이 당연히 위에 있으면 당연히 두근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아니 어떻게 음수인 값을 갖는데 어떻게 이게 x축이랑 두 점에서 안 만날 수가 있어요. 그죠? 맞죠? 물론 이제 위로 볼록이라면 그게 가능하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음수지만 이제 안 만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a가 0보다 크다는 전제를 깔고 나서 이걸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아래로 볼록인 상태에서는 만약에 음수를 간다면 무조건 두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판별식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만 그냥 따져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 여러분 또 나왔습니다. 결과는 암기하지 말고 이해한다. 이거 여러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쌤은 사실 이 조건 안 따질 거예요. 그냥 증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급한 거 아닌 이상 여러분 웬만하면 이거 암기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판축함을 따지세요. 판축함 따지는데 대신에 판이랑 축은 안 따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축 같은 경우에는 대소관계를 따질 수가 없으면 안 따지면 되는 거고 판별식은 함수값만 만족하면은 무조건 얘는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안 따지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다 따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개념은 쌤이 설명 다 했고요. 요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또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총 세 문제. 그래서 최종적으로 6문제를 한 번씩 쌤이랑 같이 풀어보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그젠플 1번입니다. 2차 방정식. 자, 요렇게 있는데 요곳의 두 근이 모두 3보다 크대요. 자, 그랬을 때 이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보통 이 근의 분리 문제는 웬만하면 이 범위를 구하는 문제예요. 범위 구하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자, 천천히 풀어볼 건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그림을 쌤이 그리려 했죠. 그래서 자, x축 그리고 두 근이 3보다 크다 했으니까 3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따져주면 돼. 그지? 오케이. 그럼 이렇게 그래프 그려야 돼. 그러면은 얘는 일단 판축함 하나씩 따져볼게요. 판축함 한번 따져볼게요. 왼쪽에다 따져줄까? 자, 판별식부터 판축함 따져볼게. 일단 판별식은 이거 0보다 무조건 이게 두 개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 두 근이 나왔으니까, 그치? 그러면 D가 0보다 커야 되네요, 그죠? D가 0보다 커야 돼. 근데 이제 서로 다른 말 없으니까 D가 0 이상이다. 요거는 무조건 써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축의 위치. 자, 축의 위치 같은 경우 얘가 지금 현재 축이란 말이야. 이놈이 축. 그러니까 축의 위치가 3보다 커야 되네요, 그죠? 그래서 축의 위치가 3보다 크다. 요거 써야 돼요. 그러면 현재 축 공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거든. 그러면은 마이너스 이게 1이고 2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해주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 요거 해주면 되지, 그지? 그럼 약분되고 얘가 3보다 커. 얘가 3보다 크다. 요거 풀어주면 돼. 그럼 요거는 그냥 바로 구하면 a가 0보다 크다가 나오겠지, 그지? 이거 판별식도 빨리 해볼까? 요거 해보면 자 4분의 d를 써줄게요. 그러면 요거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요게 0 이상이다 풀면 돼, 그지? 정리를 해주면 a제곱 플러스 6a인데 2a 빼는 거니까 4a 9에서 21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2 요게 0 이상이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요거는 지금 보면 a 플러스 6이랑 a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네, 그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날개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 또는 a가 2 이상 요렇게. 다 된 거에다가는 쌤이 이제 이 회색깔 형광펜 칠게요. 요거랑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값은 이 실제로 3을 실제로 대입을 하면은 양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f3이 0보다 커야 됩니다. f3이 0보다 크다. 그럼 요거 따져주면요. 3을 실제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9 빼기 자, 여기다가 지금 현재 3을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6에 a 플러스 3 플러스 2a 플러스 21 요게 0보다 커야 돼. 맞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볼게요. 계산하시면 9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8 플러스 2a 플러스 21이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자 21이랑 마이너스 18이랑 더하면 3 9니까 12구 얘 넘기면은 이렇게 둘이 계산 마이너스 4에 넘기면 4a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a가 3보다 작다. 요게 이제 형광펜. 자, 오케이. 잘했어.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공통범위만 구하면 되거든요. 요 놈이랑 요 놈이랑 요 놈의 공통범위만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면은 우리 수직선 그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3, 0, 0, 2, 3 요 정도만 체크해주고 일단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2보다 크거나 요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 a가 0보다 크다 요거 하나 나오고 a가 3보다 작다 3보다 작다 맞나요? 3보다 작다 이렇게 그러면 요 셋의 공통 범위는 노란색으로 칠하면 여기네 여기 자 그래서 따라서 답은 2보다는 크고 a가 3보다는 작다가 나오네요.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그젬플 2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 이것이 있는데 얘는 서로 다르게 말에 여러분 붙어줬어요. 요거 중요합니다. 두 실근이 3보다 작을 때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있으면 둘 다 3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요렇게 있으면은 3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가 알파고 이게 베타면 3이 이런 데 있는 거지. 이런 데 있는 거야. 그럼 역시 판축 한번 따져볼까요? 자 판별식부터 그러면은 판별식 같은 경우는 당연히 D가 0보다 커야 되는데 이게 같다는 붙이면 안 돼요. 왜냐면 서로 다른 말 붙었으니까 그지? 오케이. 그 다음에 축. 당연히 축의 위치는 여러분 축의 위치는 당연히 3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지금 보면 얘가 축이거든. 축이니까 당연히 3보다 작죠. 3보다 작으니까 그지? 3보다 작아서 축의 위치는 3보다 작다. 이거 써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함수값은 F3이죠. 우리 F3의 값은 위에 찍히니까 0보다 크게 되겠네. 요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계산입니다. 여러분 계산 갑니다. D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4분의 D를 사용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B'의 제곱 4 마이너스 AC 요렇게 맞죠? 4 마이너스 K 요게 0보다 크다니까 결국에는 K가 4보다 작다가 나오네요. 이제 축의 위치 볼게요. 축의 위치는 자 축 계산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거든요. 그럼 여기 2인데 2가 3보다 작다. 뭐야 여러분 당연한 거 나왔죠? 그죠? 당연한 식.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쓸모가 없는 식이에요. 약간 도움이 안 되는 식.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무시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그죠? 그냥 요것만 해주면 됩니다. 이제 도움이 안 되는 식이 나왔고 그다음에 F3이 0보다 크다. 자, 3 집어넣을까요? 그러면 9 빼기 12 플러스 K 0보다 크다, 그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K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네. 따라서 요것만 여러분 그냥 둘의 공통범위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요거 둘의. 근데 요거는 여러분 그냥 공통범위가 쉽다. 그냥 4보다 작고 3보다 큰 거니까 답이 그냥 여러분 그죠? 바로 할 수 있겠죠. 요거는 굳이 이제 수직선 안 그려도 되겠지. 요렇게 그냥 답을 내주면 되겠죠, 그죠? 요 두 번째 게 요게 좀 재밌죠. 요거는 이제 2가 3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거는 만족하니까 이건 당연히 만족한다. 따질 거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얘랑만 공통범위 구해줘서 답 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그젬플 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요곳에 두근 사이에 1이 있어야 된다. 자, 두근 사이에 1이 있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요렇게 있으면 두근 사이 알파, 베타 있는데 요 사이에 여러분 1이 있는 거야. 1. 그치? 1이 있는 거야. 그럼 이것도 이제 판축함을 한번 따져볼게요. 자, 근데 판별식을 따져볼 건데 여러분 보면은 이게 1을 집어넣으면은 요게 지금 F1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게 그래프상 두근 사이에 1이 있어. 그러면은 지금 F1의 값이 0보다 작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판축함이라고 한다면 F1이 0보다 작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함을 먼저 따지는 거야. F1이 0보다 작은 거야. 그러면 F1이 0보다 작으면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그래프 자체가 이 아래로 블록인데 이 음수인 값을 갖게 되면은 그러면
무조건 두근을 갖게 했죠. 그러니까 판별식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근데 여러분, 쌤, 근데 만약에 이거 모르고 따지면 어떡합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거 따져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냥 두 개 가져야 되니까 D가 0보다 크다. 이거 해줘도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D가 0보다 크다 나오잖아요. 그럼 답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함수값 답이 나오겠죠? 아마 얘랑 공통범위 따지면 무조건 얘가 답이에요. 얘가 얘 속하거든, 무조건.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따질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따져도 이게 답이에요, 그냥. 그래서 혹시나 따져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하지만 왜 안 따진다? 왜냐면 음수면 이게 아르르 블록인데 음수 값을 가지면 무조건 이게 식은 두 개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따질 거면요, 이때는 D가 0보다 크다로 따져야 됩니다. 왜냐면 두근 사이에 1이 있다라는 얘기는 두근 사이에 1이 있으면 알파랑 베타는 무조건 달라요. 그죠? 다르기 때문에 이게 중근일 수가 없어요. 알겠죠? 따질 거면 D가 0보다 크다로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축도 따질 필요가 없냐면 지금 축의 위치가 여기인데 지금 그림에서는 축이 1보다 큰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1이 여기가 아니라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그럼 그런 경우에는 1이 만약 여기 있다고 치면 축이 1보다 작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1이면 그러면 똑같겠죠. 그러니까 축도 역시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따져. 그래서 그냥 얘만 하나 따져주면 돼요. 그래서 F1이 0보다 작다. 너무 쉽죠? 요거만 따지면 돼요. 그래서 F1을 계산하면 1 마이너스 K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3K 마이너스 4 얘가 0보다 작다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 2K에 요 1 날라가고 4보다 작다니까 K가 2보다 작다. 요게 그냥 여러분 놀랍게도 그냥 얘가 그냥 심플하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형적인 유형 세 가지를 봤고요. 이제 위에서 쌤이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제 유형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는데 어려워하지 마세요. 역시 푸는 방법은 항상 동일해. 먼저 조건에 맞게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판축함 따지는데 웬만하면 함수값 먼저 따져주시고요. 이걸 먼저 따져주고 그 다음 한축은 따질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그젬플 4번입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1 사이에 있어야 된대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를 이제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두 근이 이렇게 두 근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얘랑 얘의 근이 마이너스 2랑 1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랑 1 사이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 축이 하나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면 세 가지를 또 따져볼게요. 여러분, 천천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판별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축, 세 번째 함수값인데, 이번에는 함수값 먼저 한번 따져볼까요? 그러면 함수값이면 이 언급된 친구의 함수값만 따져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f-2고요. 그 다음 1 집어넣으면은 이게 f1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f-2도 0보다 커야 되고, f1도 0보다 커야 돼요. 둘 다 0보다 커야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요거 따져줄 거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생각 해보자는 거야. 만약에 요 조건만 따진다고 했을 때 이렇게 F1이 0보다 크고 F-2가 0보다 크면 항상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근데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붕 떠버려 봐. 그러면 마이너스 2랑 1이면 요거 함수값 0보다 크고 요거 함수값 0보다 크고 하지만 만나질 않잖아요. 두근이 안 생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판별식 따져야겠죠. 그죠? 오케이? 아까랑은 다르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를 찍었을 때 음수잖아. 그 음수면인데 아래로 블록이면은 무조건 두근을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 따질 필요가 없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아닌 얘를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판별식 따져줘야 돼. 그래서 D가 0보다 커야 되는데 같을 수도 있죠. 충분히. 그죠?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2, 1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중근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문제에서 서로 다르는 말도 없었고. 그러니까 0이다는 붙입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축 볼 건데 지금 당연히 여러분 누가 봐도 축의 위치는 마이너스 2랑 1 사이에 있죠. 그죠? 오케이? 무조건 마이너스 2랑 1 사이에 있는 거야. 요것도 무조건 따져줘야 돼. 왜냐면 요거 안 따지면요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가 1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생기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근 두 개 같죠? 그러니까 이거 만족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1 집어넣었을 때 둘 다 함수값 0보다 큰 거 맞죠? 이것도 만족해. 그죠? 대신 이건 안 따진 거거든요. 마이너스 2랑 1 사이에 축이 있진 않아요. 둘 다 작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따지면 이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 그림이 무조건 나오게 하려면 이것도 따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두 개만 따지면 아까처럼 그런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개만 따진다면. 근데 우리는 무조건 요렇게 따져줘야 돼. 무조건 마이너스 2랑 1 사이 알파 베타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따져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 가지 따집시다. 알겠죠? 자, 계산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D가 0 이상이다부터 할게요. 그러면은 D 써주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8A 플러스 12 얘가 0 이상이다. 그럼 요게 지금 저기가 되죠. A-6 A-2가 0 이상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딱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가 날개로 나오죠. A가 2 이하 or A가 6 이상 이렇게. 자, 다 된 거는 이제 회색으로 표현할게요. 자, 이제 축 보자, 축. 자, 축의 위치. 축의 값은 공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 b가 지금 a죠. 요거고, 요게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봅시다.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여기는 4가 되고 부등호방이 바뀌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서 요렇게 나옵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결과. 자, 얘는 두 개 따져야 돼요, 여러분. 둘 다 따져야 돼요. 그러면 f-2가 0보다 크다. 그러면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볼게. 자,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4 빼기 2a 플러스 2a 빼기 3. 0보다 크다인데 이거 지워지면 결국에는 1이 0보다 크다가 나오죠. 그죠? 그죠? 그리고 1이 0보다 크다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역시 약간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없는 식이 나왔어요.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F1 해볼게요.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 플러스 2a 빼기 3이 0보다 크다니까 계산하면은 3의 2가 자 계산하면 2니까 결국에는 a가 3분의 2보다 크다. 요게 이제 세 번째 거. 자, 그래서 우리 형광펜 친 것들 이것만 가지고 공통범위 구해봅시다. 요거 세 가지고 공통범위 구해볼게요. 자, 공통범위를 우리가 구해봅시다. 헷갈리면 뭘 해라? 수직선을 이용해라. 수직선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볼게요. 지금 체크를 해야 될 게 조금 많아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분의 2도 체크해야겠네. 3분의 2도 체크해야 되고, 2도 체크를 해야 되고, 4도 체크를 해야 되고, 6도 체크해야 되네. 와, 씨, 엄청 많다, 그지? 자, 천천히 볼게요, 여러분. 자, 요거부터 볼게요. 요거 이제 검은색으로. A가 2보다 이하. 요거보다 이하거나 6보다 크거나 요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다음 얘는 이제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그다음 마지막으로 요놈. 자, 요놈은 파란색으로 A가 3분의 2보다 크다니까 요거 3분의 2보다 크다. 요렇게. 그러면 공통된 범위를 노란색으로 체크를 하면 여기네요. 여기지, 그지? 누가 봐도 여기지? 따라서 이놈을 답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답은 3분의 2는 빵꾸가 뚫렸으니까 크다.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여기 색칠돼 있으니까 요게 답이 되겠죠. 엄청 힘들었죠, 여러분? 그래서 요렇게 좀 따질 게 많네요, 이 친구는, 그죠? 요렇게 해서 답을 구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이그샘플 5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2p 플러스 1은 0인데 두 근 중 한 근은 마이너스보다 작고 한 근은 1보다 크대요. 자, 이게 뭐야? 그러면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면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요. 한 근은 1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죠? 맞죠? 이렇게 생겨야 돼. 그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큰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 먹어야 돼.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판축하면 따져볼 텐데 이제 좀 이게 여러분 생각을 좀 하신 분들은 이제 서서히 좀 감이 옵니다. 일단 쉬운 것부터 해볼까? 여기 함수값 쉽잖아. 그럼 결국에는 이거 집어넣으면은 f-1도 0보다 작고 1을 집어넣은 값도 0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f-1이 0보다 작고요. f1도 0보다 작아야 돼. 이건 따져야 돼.
그리고 이제 계속 나오는 메커니즘. 음수를 갖네. 음수를 가진다는 얘기는 아래로 볼록인데 음수를 간다고 그럼 무조건 두근을 갖는다는 건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 따질 필요가 없네요. 그죠? 그 다음에 축도 따질 필요가 없어. 왜요 쌤 이거 축 누가 봐도 이거 이렇게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닌 게 자 그래프를 충분히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축이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렇게 그지? 요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축이 어디 있을지 모르는 거야 이게. 쌤이 그림은 지금은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있도록 그렸지만 충분히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얘도 지금 보면은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한 근은 1보다 크고 이 조건 만족한단 말이야. 이 조건 만족하죠? 충분히 만족하는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이 무조건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 같은 경우에는 축이 어디 있을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안 따져요. 이게 사실 여러분 그 판축함에서 만약에 판별식 안 따지면 웬만하면 축도 좀 잘 안 따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여러분 이런 것만 꼭 암기한 애들이 있어. 그런 거 암기하지 마시고요. 정석대로 합시다. 정석대로. 자 그래서 요렇게 그냥 결국에는 요것만 따지면 돼요 여러분. 요건 쉽네 그치? 요것만 따집시다. 어이구. 요것만 따집시다. 그러면 f-1이 0보다 작다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합시다. 그러면 1 마이너스 p 플러스 2p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p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f1이 0보다 작다 해볼게요.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p 플러스 2p 플러스 1 여기 0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p는 이게 3p고 2면 넘기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요. 이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랑 마이너스 3분의 2면은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 이렇게 작다니까 여기가 여러분 겹치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놈이 답이 되겠죠. 따라서 얘가 답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역시 함수값만 따지면 끝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이그젠플 6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 이렇게 있는데 한 근만이 3과 4 사이에 있대요. 둘 중에 한 근만 3과 4 사이에 있어야 돼.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그러니까 3이랑 4 사이에 딱 한 근만 있어야 돼. 그러면 그래프가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약간 이게 3, 4가 작은 근이 그러니까 약간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지? 맞죠? 그죠? 헷갈리죠, 그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단 얘기야. 그러면 역시 판축함 따져볼게요. 자, 판축함 따져볼 텐데 역시 만만한 건 함수값이야, 그죠? 근데 함수값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F3이 음수고 얘는 F4가 양수인데 반대로 얘 같은 경우는 F3이 이제 위에 양수고 F4가 음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F4가 양수, F3이 음수이거나 또는 F4가 음수, F3이 양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결국에는 이 소리는 F3이랑 F4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죠? 부호가 달라. 그지? 자, 이거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어떤 숫자와 어떤 숫자의 부호가 다르다를 수학적인 용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를 수식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자, 뭐냐면 F3과 F4의 곱이 0보다 작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오케이? 이게 F3과 F4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식입니다. 그거를 수학나라의 말로 바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따져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 판이랑 축은요? 일단 판은 따질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이 케이스든 결국 음수는 무조건 있거든요. 그러면 음수가 무조건 있다는 얘기는 역시 무조건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니까 이건 역시 따질 필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축 볼 건데 자 축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축이 3보다 작아요. 3보다 작고 4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금 3이랑 4 사이에 있기도 해요. 그죠?
다음에 뭐 약간 극단적으로 그래프를 약간 이렇게 그어서 여기를 3, 여기를 4로 잡으면 그러면은 축이 4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 있을지 모르는 거야. 3보다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4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몰라. 그러니까 얘도 역시 위치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판 따지지 않으면 축도 안 따지네요, 여러분. 그죠? 재밌네요, 그죠? 어, 함수 값은 무조건 따지고, 그지? 자, 그래서 약간 요런 좀 특징들이 좀 있긴 한데, 여러분 그래도 이런 야매에 여러분 빠지지 말고 정석대로 합시다. 그래서 F3과 F4의 곱이 0보다 작다. 요거 하나 한번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F3. 자, F3의 값이 대입을 해주면 9 빼기 3A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A 마이너스 2거든요. 여러분 이거 계산하시면 자 여기 빼기 3에 빼기 2니까 그리고 빼기 5니까 4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A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에요. 이게 F3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F4를 해볼게요. F4 그러면 계산하면 16에 마이너스 4 A 플러스 1 플러스 A 빼기 2거든요. 그럼 계산하면은 자 여기가 빼기 4에 빼기니까 6 그러니까 10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3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게 F3 이게 F4거든요. 그러면 그 둘이 곱했을 때 0보다 작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결국 4-2a 곱하기 10-3a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요거 여러분 여기다가 얘 위치 바꿀게요. 요거 위치 바꾸면 마이너스 나가는데 그 마이너스를 다시 여기다 적용시킬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위치 바꾸고 여기 위치 바꾸면 결국에는 똑같아요. 오케이? 원래는 위치 바꾸면 마이너스 나와야 되는데 얘도 위치 바꾸면 마이너스 나가니까 마이너스 2개니까 플러스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요거는 날개 사이값이죠. 그래서 3분의 10이고 얘는 2니까 결국에는 요거 계산하면 답은 작은 게 2죠. 2보다 크고 3분의 10보다 작다. 요게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전부 다 이렇게 6개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좀 어떠신가요? 조금 감이 오시나요? 감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감이 안 온다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 강의를 좀 돌려봐도 좋고 여러분들이 다시 새 걸로 뽑아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해를 한다고 해서 판축함 하나씩 따져보고 또 중요한 게 이 조건에 맞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 그래가지고 천천히 따져본다. 근데 약간 좀 팁을 하나 주자면 함수값을 보통 먼저 따지는 게 좋고 따져보고 나서 만약에 판별식이 안 따진다 싶으면 축도 같이 안 따지는 이런 특징들이 좀 있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따져보면서 풀다 보면은 이제 금방 감이 오게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근해 분리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른 특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